고모, 절대 마시면 안 돼요. 55살 박은정은 언니 은주가 건넨 오렌지 주스를 입에 가져가려던 순간 조카 할인의 손목에 붙잡혔어요. 지금 도망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는 할인의 눈에 진짜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언니 은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은정은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버선발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골목을 달리며 뒤를 돌아봤는데 언니가 현관문 앞에 서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이 더 무서웠어요. 이 자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모를 구해준 조카는 과연 무사할까요? 이 사건이 어떤 놀라운 반전을 불러올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 믿기 어려운 실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2시쯤 박은정은 언니 은주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은정은 55살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는데 손등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평생 고생한 흔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언니 은주가 나왔습니다. 왔어? 응, 언니. 은주는 58살이었어요. 은정보다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았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들어와. 은정은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넓었어요. 거실이 20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으세요. 은주가 차갑게 말했어요. 은정은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새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고모. 방에서 조카 할인이 뛰어나왔습니다. 23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컸습니다. 할인아, 잘 지냈어? 네, 고모 보고 싶었어요. 할인이 은정 옆에 앉아 팔짱을 꼈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은주가 부엌에서 차를 가져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셔. 비싼 거야. 고마워, 언니. 은정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났습니다. 할인이 은정에게 속삭였어요. 고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집에서 쉬고 있어. 일은 안 하세요? 나이가 있으니까 일자리가 잘 없더라. 할인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고모, 힘드시죠? 괜찮아. 익숙해. 은주가 소파 반대편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할인아, 내 방 가서 공부해. 엄마, 고모 오셨는데. 가라니까. 할인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은정을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 저녁 때 봬요. 응, 그래. 할인이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정과 은주만 남았어요. 은주가 찻잔을 들어 마시며 은정을 봤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집에서 쉬고 있어. 돈은?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남겨주신 걸로 조금씩 쓰고 있어. 은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부모님 말이지. 언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은주가 찻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내가 부모님 간병한 건 알겠는데 유산은 형제끼리 공평해야지. 은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뭐긴 뭐야. 부모님 재산 많잖아. 말년에 사업 대박 났잖아. 그건 알아. 근데 나 욕심 부린 적 없어. 은주가 코웃음을 쳤어요. 욕심 안 부렸다고? 내가 부모님 옆에 붙어서
간병한 건 다 유산 때문 아니야? 은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언니, 난 그냥 부모님이 편하시라고 한 거야. 돈 때문이 아니라.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유산은 반반이야. 알지? 은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주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할인이 방에서 나왔어요. 은정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모, 저녁 같이 먹어요. 응. 두 사람은 식탁으로 갔습니다. 은주가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앉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식사를 시작했어요.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은주가 반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너 과제는 다 했어? 네, 엄마. 학교 성적은?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잘해야지.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정이 할인을 보며 말했어요. 할인이는 잘하고 있어. 내가 봤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던데. 은주가 은정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뭘 알아? 은정은 입을 다물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인이 도와줬어요. 고모,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을 적셨어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고모, 엄마가 또 그런 말 했어요? 응, 미안해요.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무슨 말이야? 할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계속 유산 얘기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고모가 얼마나 받을지. 은정은 손을 멈췄어요. 그래, 무서워요, 고모. 엄마 눈빛이 이상해요. 은정은 할인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은정도 불안했어요. 언니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은주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이만 갈게. 벌써? 좀 이따 가지. 아니야. 집에 일이 있어서.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할인이 현관까지 따라왔어요. 은정이 신발을 신으며 할인을 봤습니다. 할인아, 조심해서 지내. 네, 고모도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정은 할인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할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은정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정은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진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유산은 형제끼리 공평해야지. 내가 부모님 옆에 붙어서 간병한 건 다 유산 때문 아니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먼저 가셨고 어머니가 석 달 후에 따라가셨습니다. 2년 동안 은정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두 분을 간병했어요. 밤새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왔고 약을 챙겼습니다. 언니는 가끔 들렀을 뿐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제일 큰 슬픔을 겪는 것처럼요. 그리고 유산 얘기가 나오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어요. 은정은 내려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2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좁은 방이 환해졌어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할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고모, 안전하게 들어가셨어요?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은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사랑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언니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느낌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아직 몰랐어요. 언니가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요.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언니 얼굴을 떠올렸어요. 차가운 눈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새벽 3시쯤 겨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언니가 나타나 웃고 있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은정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불안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6시쯤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나야. 응, 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형부도 있고. 은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번 방문이 불편했거든요. 알았어. 토요일 저녁 7시에 와. 응.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은정은 오후 6시 반쯤 집을 나서서 버스를 탔어요. 40분을 달려 언니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언니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렸어요. 왔네. 은주가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었습니다. 응. 안으로 들어가니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고소하면서도 약간 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형부 강민수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6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처제 왔어? 네, 형부. 앉아. 같이 한잔해. 은정은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가 맥주를 따라줬습니다. 할인이 방에서 나왔어요. 은정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모, 할인아. 두 사람은 안 왔어요. 할인의 몸에서 비누 향이 났습니다. 은주가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할인아, 와서 도와줘. 네. 할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정은 민수와 둘이 남았어요. 민수가 맥주를 들이키며 말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일은 안 해? 나이가 있으니까 일자리가 잘 없더라고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맥주를 마셨어요. 10분쯤 지나 은주가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삼겹살, 김치찌개, 여러 반찬들이었어요. 먹자.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가 소주를 꺼내 잔에 따랐어요. 오늘은 푹 쉬면서 먹어야지. 민수가 소주잔을 들어 한 입에 마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술을 몇 잔 더 마시더니 말문이 열렸어요. 그나저나 이제 처가 부모님 유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은정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은주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형부, 그 얘긴 나중에. 뭐가 나중에야? 벌써 6개월 지났잖아. 민수가 고기를 입에 넣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이 이것저것 많다며?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이 불안한 눈빛으로 은정을 봤어요. 은정은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가서 물 좀 가져올게. 은정도 일어났어요. 나도 도와줄게.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주가 냉장고를 열어 물병을 꺼냈어요. 은정이 컵을 꺼내려다 은주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언니. 은주가 은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은정아. 응. 유산 욕심내지 마. 은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 자꾸 왜 그래? 나 욕심 부린 적 없어. 없긴 뭐가 없어. 2년 동안 부모님 옆에 붙어서 간병한 건 다 유산 챙기려고 한 거잖아. 은정은 팔을 빼내려 했지만 은주가 더 세게 잡았어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언니, 아파. 나 줘. 넌 항상 그랬어. 착한 척 하면서 다 내 거 챙기려고. 그런 적 없어.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가 은정을 밀쳤습니다. 은정은 뒤로 비틀거렸어요. 앞으론 조심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은주가 물병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정은 부엌에 혼자 남아 손목을 쓰다듬었어요. 빨갛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니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고 하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은주가 물을 따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마셔. 은정은 물을 마셨어요.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소파에 누워 잠들었어요.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할인과 은정이 도왔어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다 끝나고 은정이 가방을 들었어요. 나 이만 갈게. 벌써? 응.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할인이 은정을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문 밖에서 할인이 은정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괜찮으세요? 응. 아까 부엌에서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요?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모, 조심하세요. 엄마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무슨 말이야? 할인이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어요. 엄마가 밤마다 서재에서 뭔가 계산하고 있어요. 유산 얼마, 고모 못 얼마. 그런 거요. 은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모 얘기할 때 눈빛이 무서워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내가 조심할게. 은정이 할인을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할인아,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은정은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할인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은 손목을 봤습니다. 빨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언니의 소나기가 얼마나 강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유산 욕심내지 마. 앞으론 조심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켜서 부모님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은주, 은정.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말년에 사업으로 큰 돈을 벌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유산 때문에 언니가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언니는 원래 그랬던 걸지도 몰랐어요.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언니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쁜 계획이요. 무서운 계획이요. 하지만 은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계획이 얼마나 끔찍한지를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계획이라는 걸요. 사흘 후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정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어요. 여보세요? 은정아, 나야. 응, 언니. 오늘 시간 돼? 집에 잠깐 올래? 은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번 일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중요한 거야. 은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이상했습니다. 알았어. 몇 시에? 지금 바로 와. 하린이도 너 보고 싶어 해. 알겠어. 전화를 끊고 은정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디건을 걸치고 가방을 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40분을 달렸습니다. 언니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웃으며 맞았어요. 왔어? 어서 들어와.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은정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하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모, 하린아. 하린이 일어나 은정을 안았어요.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은정이 작게 물었습니다. 하린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은주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앉아. 금방 나올게. 은정과 하린은 소파에 앉았어요. 하린이 은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축축했어요. 고모, 하린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은주가 거실로 나오고 있었어요. 은주가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유리잔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오렌지색 주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거야. 직접 짰어. 마셔봐. 은주가 잔 하나를 은정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은정이 잔을 보며 말했어요. 주스가 진하게 색이 나 있었습니다. 은주도 한 잔을 들어 마셨어요. 하린 앞에도 하나 놓았습니다. 맛있다. 너도 마셔봐. 은주가 은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정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입술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린이 은정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잔이 흔들렸어요. 주스가 조금 튀었습니다. 하린아, 왜 그래?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하린이 은정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입술을 떨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고모, 절대 마시면 안 돼요. 뭐? 은정이 하린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발, 지금 도망치세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정은 하린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 진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아,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은정은 본능적으로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은주를 봤어요. 언니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 가봐야겠어. 왜? 주스도 안 마시고? 은주가 가로막았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미안해. 은정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하린이 은정 팔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저도 같이 나갈게요.
너는 여기 있어. 은주가 할인을 밀쳤어요. 할인이 소파에 넘어졌습니다. 언니,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은주가 은정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 은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망쳐야 했어요. 지금 당장요. 은정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문을 열었어요. 은정아, 어디가? 은주가 쫓아왔습니다. 은정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버선발이었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계단을 다 내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뒤를 돌아보니 은주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쫓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서서 은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은정은 골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20분을 달려 큰 길가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 주소를 말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은정은 뒷좌석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지금 도망치세요. 그 주스에 뭔가 들어 있었던 걸까요? 은정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걸요. 집에 도착해 방문을 잠갔습니다. 체인까지 걸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언니가 왜 그러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습니다. 5번째 신호 끝에 끊어졌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할인이었어요. 고모, 저예요. 엄마 핸드폰으로 보내요. 제 핸드폰 빼앗겼어요. 무사하세요? 제발 대답해 주세요.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넌? 곧 답장이 왔어요. 저도 괜찮아요. 고모, 절대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은정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할인아, 그 주스에 뭐가 들어 있었어?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와요. 더 이상 못 보내요.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언니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한 걸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할인의 눈빛이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은정은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흘렀어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주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5번 더 울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은정아, 왜 그렇게 급히 나갔어? 몸 괜찮아? 걱정된다. 은정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주스 맛있었는데. 다음에 또 만들어줄게. 연락해. 은정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소파 쿠션 위에 떨어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정말로 생각을 끝맺을 수 없었어요. 너무 끔찍했습니다. 새벽 4시쯤 잠깐 졸았어요.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자신이 보였어요. 그리고 쓰러지는 모습이요.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해가 떴어요. 아침 7시였습니다. 은정은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주스를 마시지 않았으니까요. 은정은 소파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고모. 저예요. 할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할인아, 괜찮아? 고모. 이제 통화할 수 있어요. 뭔가 말해줘. 어제 그 주스에 뭐가 들어 있었어? 할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고모. 엄마가 고모를 없애려고 했어요. 은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진짜예요. 제가 엄마 서랍에서 봤어요. 이상한 가루, 그리고 서류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서류?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지금은 엄마가 곧 돌아와요. 할인아, 조심해. 알겠지? 네. 고모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언니가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진짜로요. 확실하게요. 유산 때문에요. 은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살아야 했어요. 언니한테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지켜야 했어요.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로요. 그날 저녁 8시쯤 은정은 집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손이 계속 떨려 냄비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넘쳐 가스레인지에 흘렀어요. 불을 끄고 라면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지만 기력을 유지해야 했어요. 몇 술 뜨다 말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고모. 저예요. 할인이요. 목소리가 겨우 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할인아,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공중전화예요. 엄마 몰래 나왔어요. 10분밖에 없어요. 은정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전 괜찮아요. 근데 고모,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고모, 엄마가 고모 없애면 유산이 다 우리 집으로 온다고 했어요. 은정은 숨이 막혔어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는 거 들었어요. 은정이만 없으면 재산이 다 우리 거야라고.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 서랍을 봤어요. 뭘 봤는데? 할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한 약, 독극물이라고 써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산 것 같았어요. 영수증도 있었어요. 은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있었어요. 무슨 서류? 보험. 고모 이름으로 된 사망보험이요. 수익자가 엄마였어요. 은정은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제 가입한 거야? 6개월 전이요. 할머니 돌아가신 직후요. 할머니, 엄마를 말하는 거였어요. 또 뭐 있었어? 할인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유산 분배표요. 엄마가 직접 쓴 것 같았어요. 고모 이름 옆에 X표 쳐져 있고 처리 후 전액 수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정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고모, 미안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고모를 정말로 없애려고 해요. 그 주스에 분명 독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은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할인아, 넌 날 구해준 거야. 당연한 거예요. 고모는 저한테 유일하게 잘해주신 분이에요. 할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 아빠는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고모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할인아, 그래서 고모가 죽으면 안 돼요. 제발 조심하세요. 나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할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대답했어요. 소용없을 것 같아요. 왜? 엄마가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알리바이도 만들어놨고, 그날, 고모 오신 날, 엄마는 친구들이랑 약속 있었다고 문자 증거 만들어놨어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주스는 이미 버렸을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고모가 조심하셔야 해요. 엄마가 또 시도할 것 같아요. 은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인아, 넌 괜찮겠어?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절 해칠 순 없을 거예요. 아빠가 있으니까. 확실해? 네. 할인의 목소리가 확신 없었어요. 혹시라도 위험하면 당장 나와. 내 집으로 와. 알겠지? 네. 고마워요, 고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꽉 쥐고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독극물, 사망보험, 유산 분배표, 모든 게 준비돼 있었어요. 언니는 진짜로 자신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은정은 일어나 창문을 확인했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문도 체인까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밤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습니다. 5번 울리고 끊어졌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은정아, 몸은 괜찮아? 내일 집에 올래? 죽 끓여줄게. 은정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쿠션에 떨어졌어요. 언니가 아직도 계속 자신을 부르고 있었어요. 죽이려고요. 자정이 넘어 은정은 경찰서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할인 말대로 증거가 없었습니다. 주스는 버렸을 거고 알리바이도 준비돼 있었어요. 신고해봤자 언니가 오히려 은정을 미친 사람 취급할 게 뻔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3시쯤 잠깐 졸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요. 꿈을 꿨어요. 언니가 칼을 들고 자신을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아침 6시였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은정은 씻고 커피를 끓였습니다. 마시다 말고 토할 것 같아 버렸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은주에게서 문자가 또 와 있었어요. 은정아, 왜 연락 안 해? 화났어?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해줘.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은정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집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은주였어요. 은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은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정아, 나야. 문 열어.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알아. 안에 있는 거. 왜 문 안 열어?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쿵쿵 소리가 방 안까지 울렸습니다. 은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은정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소리가 멈췄어요. 은주가 간 걸까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은주가 건물 아래에 서서
자신의 집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은주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걸어서 사라졌습니다. 은정은 커튼을 확 닫고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들어 하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린아, 너 엄마가 지금 내 집 앞에 왔었어. 조심해.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불안했어요. 하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후 2시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고모, 저예요. 엄마가 제 핸드폰 압수했어요. 친구 핸드폰 빌렸어요. 고모, 제가 증거 모을게요. 사진 찍어둘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은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린아, 위험하면 하지 마. 내가 다치면 안 돼. 괜찮아요. 고모 지켜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 제발. 네. 사랑해요. 은정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하린이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습니다. 은정도 해야 했어요. 뭔가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일어나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모두 기록했어요. 언니의 말, 행동, 주스 사건, 할인이 본 것들 모두 적었습니다. 증거는 아니었지만 기록은 남겨야 했어요.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알 수 있도록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언니가 또 올까요? 은정은 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었습니다. 잠들 수 없었어요.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문을 두드릴까 봐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요. 은정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버티며 커튼을 닫고 지냈습니다. 은주에게서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목요일 오후 3시쯤 할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모, 내일 엄마 아빠 외출해요. 오후 2시쯤 집에 올 수 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은정은 망설였어요. 언니 집에 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뭔가 준비한 것 같았어요. 알았어. 내일 2시에 갈게. 답장을 보내고 은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은정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정리하다 가져온 거였어요. 첫 장을 펼쳤어요.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은주와 은정이 낡은 한옥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다 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두 딸을 키우기에 벅찼어요. 은주는 언니로서 동생을 챙겼어요. 어릴 때는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중학생 때 사진이었어요. 은주가 교복을 입고 서 있었고 은정은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은정은 기억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은정을 칭찬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고요.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만 잘났어? 선생님이 너만 예뻐하더라. 은정은 당황했어요. 언니, 나는 그냥 맨날 착한 척하면서 부모님도 너만 좋아하잖아.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두 딸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믿지 않았어요. 사진을 계속 넘겼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나왔어요. 은주는 졸업 후 바로 취직했고 은정은 전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부모님이 은정 학비를 대주자 은주가 폭발했었어요. 왜 쟤만 대학 보내줘요? 나는 왜 안 보내줬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큰딸아, 그때는 돈이 없었어. 미안하다. 거짓말. 동생만 예뻐하는 거잖아요. 은주가 문을 쾅 닫고 나갔던 게 기억났어요. 은정은 사진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은주가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한 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부모님이 말년에 사업으로 큰 돈을 번 후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부동산 개발이었는데 땅값이 10배로 뛰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갖게 됐어요. 집도 새로 사고 차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어머니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은정은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을 돌봤어요. 2년 동안이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씻기고 식사를 도왔어요. 집에서는 어머니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밤에는 기저귀를 갈고 새벽에는 응급실에 가기도 했어요. 은주는 어쩌다 한두 번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언니는 바빠서 그래. 회사 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부모님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지쳐갔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어요. 간병비, 병원비, 약값. 부모님 재산에서 조금씩 썼지만 은주가 문제 삼았습니다. 은정아, 부모님 돈 함부로 쓰면 안 되지. 나중에 유산 정리할 때 문제돼. 은정은 어이가 없었어요. 언니, 나 병원비 쓰는 거야. 간병비도 들고. 그래도 영수증은 다 챙겨둬. 나중에 계산해야 하니까. 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은정은 소파에 다시 앉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아버지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고생 많았다. 내가 효자야. 아빠,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은주한테도 잘해줘라. 언니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은주는 크게 울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오열했어요. 아버지, 제가 효도 못 해드렸어요. 용서하세요. 사람들이 은주를 위로했습니다. 큰딸이 효녀네요. 저렇게 우는 걸 보니 부모님께 잘했나 봐요. 은정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은정을 이상하게 봤어요. 저 딸은 왜 안 우나? 부모님한테 서운한 게 있나 봐.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어머니도 따라가셨어요. 아버지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또다시 장례식이었어요. 은주는 또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저 혼자 어떡해요? 사람들이 은주를 안아줬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산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부모님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두 딸이 반반 나눠 갖게 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은주가 말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부모님 돌보느라 고생한 건 알아. 근데 유산은 법대로 해야지. 알아, 언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간병하면서 쓴 돈은 나중에 계산해야 해. 영수증 다 있지? 은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그건 당연한 거야. 투명하게 해야지. 결국 은정이 쓴 간병비, 병원비를 모두 계산했습니다.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먼저 받고 나머지를 반반 나누자. 은정은 동의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주변 사람들한테 다르게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부모님 돈 2천만 원이나 먼저 챙겼어.
난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역시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나 봐. 간병한다더니 돈 챙기려고 한 거였네. 은정은 그 소문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해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후였어요. 은주는 계속 자신을 탐욕스러운 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정은 사진첩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부모님 생전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와 옆에 선 어머니, 그리고 은정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은정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니가 날 죽이려 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생 은주는 자신을 질투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어요. 유산을 가로챘다고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정을 없애서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어요. 은정은 사진첩을 덮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 할인을 만나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언니를 막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은정은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꿈이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언니가 자신을 미워하기 전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정은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 할인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어요. 은정은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결심했습니다. 할인과 함께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오후 1시 반쯤 은정은 언니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4층 창문이 보였어요. 언니 집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언니가 정말로 외출했을까요? 핸드폰을 꺼내 할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인아, 나 도착했어. 언니 정말 없어?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아빠, 엄마 둘 다 나갔어요. 안전해요. 올라오세요. 은정은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바로 열렸어요.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고모. 할인이 은정을 끌어안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은정이 할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인이 문을 잠그고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엄마가 갑자기 올 수도 있어서.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 돌아와? 5시쯤이요. 친척 집 갔는데 멀어서 늦을 거예요. 은정은 시계를 봤습니다. 2시였어요. 3시간 있었습니다. 할인아, 나한테 보여줄 게 있다며? 네. 여기 앉으세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할인이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 서재에서 가져온 거예요. 몰래 복사했어요. 할인이 파일을 은정에게 건넸습니다. 은정은 파일을 열었어요. 첫 장이 나왔습니다. 보험 가입 증서였어요. 피보험자 박은정, 수익자 박은주. 은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엄마가 고모 명의로 보험 가입했어요. 고모 도장 위조해서. 은정은 다음 장을 넘겼어요. 도장 날인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자신의 도장이었지만 은정은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위조구나. 네.
엄마가 예전에 고모 도장 몰래 가져간 적 있어요. 그때 찍은 것 같아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영수증이었어요. 상품명 쥐약 청산가리 성분. 은정은 손이 떨렸어요. 이게 그날 주스에 넣으려던 거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엄마 방에서 봤어요. 작은 통에 담긴 하얀 가루요. 영수증이랑 같이 숨겨놨어요. 은정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은주의 필체였습니다. 은정은 마지막 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인님 맞기. 은정은 할인을 봤어요. 할인님 맞기? 할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저한테도 뭔가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은정은 할인을 끌어안았어요. 안 돼.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은정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자신의 딸까지 해칠 수 있을까요? 파일을 계속 넘겼어요. 유산 분배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형제 사망 시 생존 형제 상속.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언니가 이렇게까지. 고모, 더 있어요. 뭐? 할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 녹음했어요. 엄마 아빠 대화요. 언제? 일주일 전이요. 밤에 두 분이 얘기하는 거 문 밖에서 몰래 녹음했어요. 할인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번 주 안에 끝낼 거야. 은정이 없으면 우리가 다 갖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경찰한테 안 걸려? 걱정 마. 다 계획했어. 알리바이도 완벽하고 증거도 안 남아. 그래도 처제잖아. 처제고 뭐고 없어. 돈이 먼저야. 100억이야, 100억.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할인이는 어쩔 거야? 쟤도 다 알고 있잖아. 쟤는 나중에 생각할게. 일단 은정이부터. 녹음이 끝났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너무 차갑고 단호했어요. 고모, 저 무서워요. 엄마가 진짜 고모를 죽일 것 같아요. 할인이 울먹였습니다. 은정은 할인을 안았어요. 괜찮아. 우리 이걸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언니 막을 수 있어. 정말요? 응. 이제 증거가 있잖아. 보험 서류, 독극물 영수증, 녹음 파일까지. 은정은 파일을 다시 펼쳐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독극물은 어디 있어? 할인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엄마 서재 서랍 안에 있어요. 자물쇠로 잠겨 있는데 제가 열쇠 위치 알아요. 가져올 수 있어? 네. 근데 위험할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같이 갈게. 두 사람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는데 책상과 서랍장이 놓여 있었어요. 할인이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서랍장 맨 아래 칸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어요.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며 열렸어요. 안에 작은 플라스틱 통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어요. 은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그거구나. 네. 쥐약이요. 청산가리 성분이래요. 사람한테도 치명적이에요. 은정은 통을 조심스럽게 들어봤어요. 가볍지만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증거로 가져가야 해. 네. 제가 비닐봉지 가져올게요. 할인이 부엌으로 갔다 지퍼백을 가져왔어요. 은정은 통을 지퍼백에 넣고 밀봉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다른 건 없어? 할인이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노트가 하나 나왔어요. 펼쳐보니 은주가 쓴 일기 같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부모님 사랑 독차지했다. 유산마저 빼앗길 순 없다. 은정은 노트를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가져가자.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인이 시계를 봤어요. 고모, 3시 반이에요. 엄마 곧 올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 가야겠다. 두 사람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은정이 가방을 매며 할인을 봤어요. 할인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당연한 거예요. 고모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할인이 울며 은정을 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변호사 만나서 상담할 거야. 그리고 경찰 신고할 거고. 엄마, 잡힐까요? 잡혀야지.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은정은 가방을 두드렸습니다. 할인아, 넌 조심해. 언니가 눈치챌 수도 있어. 알아요. 근데 고모. 응? 할인이 은정 손을 꽉 잡았어요. 나중에 고모랑 살아도 돼요? 은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같이 살자.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은정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할인이 불렀습니다. 고모. 응? 사랑해요. 조심하세요. 나도 사랑해. 넌 정말 조심해. 문을 닫고 은정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가방 안에 증거가 가득했어요. 이제 언니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앞에 서 있었어요. 은주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은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은주가 차갑게 웃었어요. 은정아, 어디 갔다 와? 은정은 가방을 꽉 껴안고 은주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은주가 팔을 잡았어요. 물어보잖아. 어디 갔다 왔냐고. 은정은 팔을 뿌리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은정아, 은정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큰 길까지 나와 택시를 잡아탔어요. 집으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은주가 길 한가운데 서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은정은 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증거를 지켜야 했어요. 어떻게든요. 그리고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날 거였습니다. 언니를 막기 위해서요. 택시는 달렸습니다. 은정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10시쯤 은정은 집에서 증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보험증서, 독극물 영수증, 녹음 파일, 은주의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백업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어요. 여보세요? 고모. 큰일 났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제 방을 뒤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은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방에 갇혀 있어요.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지금 갈게. 안 돼요. 엄마가 고모 오면 뭐 할지 몰라요. 그때 은주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허튼 짓 하지 말고 얌전히 처박혀 있어. 너도 나중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모, 끊을게요. 경찰 불러주세요. 할인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정은 바로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이죠? 조카가 위험해요. 부모한테 감금당했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은정은 은주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신고자분도 현장으로 오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갑니다. 은정은 핸드폰과 가방을 챙겨 집을 뛰쳐나갔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은주 집 주소를 말했어요. 빨리 가주세요. 급해요. 네. 택시가 속도를 냈습니다. 40분이 걸렸어요. 은주 집 앞에 도착하니 경찰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은정도 뛰어서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은주가 서 있었고 경찰관 2명이 그 앞에 있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은주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이 집에 감금된 사람이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집에 누가 감금됐어요? 딸분이 어디 계십니까?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방에 있어요. 자고 있을 거예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찰관 1명이 복도로 갔어요. 할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안에서 할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경찰관이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습니다. 열쇠 주세요.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딸이 방에서 나오기 싫다고 한 거예요. 감금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열어주시죠.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열었어요. 할인이 뛰어나왔습니다. 고모. 할인이 은정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혹시 폭행당하신 건 아닙니까?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을 걷어 올렸어요. 멍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파랗고 빨갛게 멍들어 있었어요. 엄마가 때렸어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나 안 때렸어. 할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때렸어요. 제가 엄마 서류 가져간 거 알고 때렸어요. 무슨 서류?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은정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이게 뭡니까? 저 사람이 저를 살해하려 한 증거입니다. 경찰관이 파일을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경찰관도 함께 봤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짓말이야. 저 사람이 조작한 거야. 조작이 아닙니다. 여기 보험 증서, 독극물 구매 영수증, 녹음 파일까지 다 있어요. 은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계속 넘겼어요.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일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뭐? 은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은주 씨 살인 예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나 안 가.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은정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다 망쳤어. 은주가 은정의 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은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경찰관 2명이 달려와 은주를 떼어냈어요. 진정하세요. 은주가 발버둥 쳤습니다. 나 줘. 전현 죽여야 해. 내 돈가루챈 년. 경찰관이 은주의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은주가 울부짖었어요. 유산은 원래 내 거였어. 부모님이 날 더 사랑했어. 은정이만 없었으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은주는 민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야. 경찰관이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수 씨도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녹음 파일에 당신 목소리 나옵니다. 경찰관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틀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경찰한테 안 걸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관이 민수에게도 수갑을 채웠어요. 두 사람을 현관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은주가 끌려가며 할인을 봤어요. 할인아, 엄마야. 엄마 좀 도와줘. 할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정 품에 안겨 울고 있었어요. 딸이 어떻게 부모한테 그래? 배신자야. 내 딸이. 은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은정에게 다가왔어요. 신고자분이시죠? 네. 내일 경찰서로 와주세요. 정식 조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 일단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은정은 파일과 지퍼백에 든 독극물을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증거 봉투에 넣어 봉인했어요. 참고인으로 이댁 따님도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할인을 가리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모두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정과 할인만 남았어요. 할인이 은정을 봤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고모, 끝났어요? 응, 끝났어. 은정이 할인을 꽉 안았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응, 이제 언니는 벌 받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10분쯤 지나 은정이 할인을 일으켰습니다. 할인아, 짐 싸자. 우리 집 가자. 여기 안 있어도 돼요? 응,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랑 같이 가자.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갔어요. 옷가지와 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30분 만에 준비가 끝났어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은정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할인이 은정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저 이제 어떻게 돼요? 나랑 같이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정말요? 응, 우리 이제 가족이야. 할인이 은정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정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택시는 밤길을 달렸어요. 은정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이제 감옥에 갈 거였어요. 할인은 은정과 함께 살 거였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아침 7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란을 풀어 프라이팬에 부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작은 집안을 채웠어요. 고모, 저 일어났어요. 할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파자마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잘 잤어? 네. 오늘 재판이잖아요. 떨려요. 괜찮아. 우리 이길 거야.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밥, 김치찌개였어요. 식사를 하며 할인이 말했어요. 고모, 저 요즘 행복해요. 그래? 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은정은 미소 지으며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넌 내 딸이야. 할인이 눈물을 닦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은정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할인은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었어요. 오전 9시 반쯤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까지 지하철로 50분 거리였어요. 법원에 도착하니 김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 할인 양. 오셨군요. 네, 변호사님.
오늘 선고 공판입니다. 준비 다 됐죠? 네. 세 사람은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10분 후 은주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은주는 석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이 헬쑥했어요. 은정을 봤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차가웠어요. 은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앉으십시오.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은주, 강민수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박은주는 친동생 박은정을 살해하기 위해 청산가리 성분 독극물을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사망보험을 위조 가입했으며 실제로 독극물을 음료에 혼입하여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 강아린을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강민수는 범행을 인지하고도 방조했으며 범행 계획에 동조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극히 중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피고인 박은주에게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감금, 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어 판사를 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방조 및 공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민수가 무너지듯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교도관들이 은주와 민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은주가 끌려가며 할인을 봤어요. 할인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정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엄마를 용서해줘.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은주가 사라졌어요. 할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 할인을 안았어요. 괜찮아. 다 끝났어. 고모. 저 엄마가 미워요. 근데 슬퍼요. 당연해. 내 엄마니까. 할인은 은정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법정을 나와 복도에 섰어요. 김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나왔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할인 양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정이 할인을 받습니다. 저랑 같이 살 거예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법적으로 후견인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은정과 할인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고모, 이제 진짜 끝난 거죠? 응, 진짜 끝났어. 앞으로 우리 어떻게 돼요? 같이 살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줄게. 할인이 멈춰 섰습니다. 은정을 똑바로 봤어요. 고모,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은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연하지. 딸아. 두 사람은 길 한가운데서 안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이 말했어요. 할인아,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 손맛 있는 김치찌개요. 알았어. 집에 가서 끓여줄게.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은정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할인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파 썰게요. 그래,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했어요. 웃음소리가 작은 부엌을 채웠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식탁에 김치찌개, 밥, 여러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어요. 할인이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할인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은정은 웃고 있었어요. 할인과 함께요.